먹었어. 계속 이런 데가 좋지. 아이고. 여기는 다 복잡해, 근데. 도시의 한자락에 북적대는 저자거리. 오늘도 선생님은 바람처럼 호리연히 길을 나섰습니다. 선생님이 정한 데 없이 발길 닿는 대로 저자 곳곳을 안마당 거닐듯이 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휘어짐 없이 곧게 걷는 선생님을 따라가다 보면 호기심 반 반가움 반으로 아는 척하는 이도 만납니다. 나 맨날 매일 나오는데 뭐. 원래는 여기 여자분들은 안 시켜줍니다. 여자분들이 계시면 원색적이고 활기에 찬 삶의 난장. 시장엔 덜 주고 더 받으려는 욕심 많은 사람들로 버글댑니다. 바로 이렇게 눈앞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들을 선생님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욕심을 덜 낸다면 밤낮 없이 저자거리를 헤매는 선생님은 큰 보람을 얻을 겁니다. 거꾸로 됐네. 때로는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어리숙한 점쟁이의 운세를 주역 6효로 봐주기도 합니다. 권정수 선생님. 엄격하면서도 자유로운 그분은 우리 모두가 닮고 싶은 우리의 사부님입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자로 재듯 어김없이 일어난 우리 동네 사람들. 눈을 뜨자마자 선체조인 영선도인법으로 몸을 풉니다. 치아를 맞부딪히는 이 운동에서 눈을 밝게 하는 운동, 감기를 예방하기 위한 콧등 비비기, 귀문지르기, 혈맥 누르기. 15분간 정해진 순서대로 몸과 마음을 정돈시킨 후에 세수를 합니다. 햇살이 곱게 번지는 새벽. 선생님은 어느새 의관을 갖추고 정갈한 산기운을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바로 이곳이 야트막한 천호산 기슭에 기댄 우리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9세대 50여 명이 옹기종기 모여 삽니다. 선생님의 막내딸 이태가 머리를 닦고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한문 공부나 학교 수업이나 배움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선생님은 독상을 받고 나머지 식구들은 겸상을 합니다. 댕기 대신 물방울 무늬의 리본을 단 셋째 딸 태우기를 비롯해 7명이 앉기엔 밥상이 비좁아 보입니다. 들어서 범위를 못 잡아가지고. 그래요? 창문에 철망을 뚫고 누가 들어가 그래서. 깔끔하게 쪼글진 사모님은 음식 솜씨도 정갈하고 맛깔스럽습니다. 2남 6녀. 하나나 둘을 낳는 요즘의 젊은 부부들을 보면 놀랄 정도로 대가족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가정에서 찾은 공자처럼 선생님은 가정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새벽에 일어나 선체조에 1시간가량 큰 소리를 내 책을 읽으시더니 퍽 시장한가 봅니다.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니 모두들 밥 한 그릇은 후딱 비웁니다. 반찬은 콩나물, 오이 무침에 미나리 등 거의 채소류로 건강에 해로운 조미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 자연식이죠. 고만고만한 아이들 뒤치다거리에 선생님 한복 빨기, 동정대기, 온갖 굳은 일을 다하는 사모님. 허리 필 새 없이 하루가 지나가도 밝고 인정 많은 사모님은 불평 없이 큰 살림을 꾸려나갑니다. 아침 8시. 선생님 그림자를 행여 밟을세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 숙당으로 갑니다. 우리의 하루는 아침 8시에 시작해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서예를 한 다음
잠자기 전인 오후 9시까지 계속 글을 읽습니다. 맹자왈, 공자왈, 사람이 책에 얽매이지 않게 모두들 자유롭게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자한 채 어제 배운 것을 낭낭한 목소리로 외워내려갑니다. 각자 강송이 끝나면 선생님 앞에서 외운 것을 돌아가며 바쳐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고 이어서 큰아들인 태훈이 차례입니다. 대뿌리로 만든 회초리가 자꾸 눈에 걸리지만 똘똘이 태훈인 열심히 외웁니다. 그 후에 선생님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해야 합니다. 그만. 중용이란 게 무엇이냐? 오직 떳떳한 것만 하고 중도에 어긋나지 않고 넘고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중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숙당하니 해이해진 느낌입니다. 까불이 태연이가 하품을 해대고 내 동생 경문인 제대로 외우질 못해 쩔쩔매는 표정입니다. 자꾸 막히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뭘 외우는 거 그러냐? 학문을 게을리하고 배움에 진지하지 못한 것을 제일 경계하는 선생님. 드디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낙견이도 오고. 왜 크다는 사람들이 모두 공부는 안 하고 그래? 웃고 장난하고 그래. 매를 맞아야 정신이 돌아와. 너는 이 낙견이 왜 그러냐? 에? 왜 칭칭하고 웃고 그래? 이제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아주 벌을 세게 줄 것이다. 에? 그러나 선생님을 제일 화나게 한 건 내 동생 경문이었습니다. 정신이 어디로 가냐 어디로? 에? 내 맞아야겠구만. 이리 와 이리. 이리 돌아서. 뭐 정신이 어디로 가냐 어디로? 어? 정신들이 읽어지 어디로 가 정신이? 대뿌리 회초리는 얼마나 매서운지. 하지만 선생님의 유창한 강독을 듣노라면 아픔과 창피함은 금세 잊게 됩니다. 맹자님 말씀에도 학문지도는 무타라 국이방심이이라. 성인의 말씀에도 공부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허울 좋게 뭐 간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내 마음, 나의 그 본심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 서적 성인의 말씀 이런 시서백가를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것은 근본을 찾아서 나를 만드는 이런 공부를 해야 돼. 첫째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또 친구 간에도 의리를 지키고, 의리라는 거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이 첫째 의리다. 그러면 신의가 있어야 되고 또 어른들, 존장님들 보고서 예의, 인사 챙기는 것이 예의고, 그 예의를 잘 챙기면은 사회적인 질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는 모든 질서에 함양이 돼 가지고서 이 사회가 남녀 7세 부동석을 엄격히 지키는 우리 마을엔 여자는 양당이라 불리는 서당에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우더른을 공경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 효제 충신의 기본을 두고 소학, 명심보감, 사서삼경 등을 배웁니다. 이렇게 한학을 배운다고 해서 신학문을 배척하진 않습니다. 학문이란
많이 배워야 깊이와 폭이 넓어진다는 선생님의 뜻에 따라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님들 맞아야 되겠다 모두. 공부하는 공부를 그렇게 해. 줄넘기에서 에? 야 이리 와. 서두고 앉아. 꿀 앉아. 또 교인지 법야라.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을 속이지 말고 열심히 배우라고 강조하는 선생님. 배운 것을 몸소 실천해야 진정한 학문을 익히는 거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배움에 꾀를 내면 누구나 진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 앞에 열려있듯이 펼쳐진 논과 텃밭은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비 뿌리면 향내 머금고 햇빛 나면 해를 향해 자라나는 생명들. 선생님은 농사일이야말로 억지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일이 몸에 밴 선생님은 능숙하게 삽질을 합니다. 선생님은 유곤을 쓰고 흰옷을 입은 채 방에 앉아 점잖게 글만 읊는 게 아닙니다. 글 읽고 시만 짓다 보면 이론에만 능할 뿐이라며 주경야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이 고향인 선생님은 신식교육이라곤 국민학교 3학년까지 받은 게 고작입니다. 14살 때 혼자 천자문을 떼고는 6년간 사서삼경에 파고들었습니다. 주경야독 6년 만에 책 속에 담긴 진리와 이치를 깨닫고는 큰 스승을 찾으러 전국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학업에 운이 없어서인지 큰 스승을 만나지 못하자 공부를 포기하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23살의 패기에 찬 젊은이였고 그렇게 사람들이 목을 매는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솔솔하게 돈은 모였지만 요령껏 남을 속여야 돈을 버는 장사는 맞질 않았습니다. 결국 7년 만에 장사를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하면서 경기도 수원에 한문서당을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7년 대전으로 내려왔고 논산군의 터를 잡은 건 83년의 일이었습니다. 선생님과 뜻을 같이 하는 20명과 땅을 공동구매해 손수 불도저로 땅을 갈고 흙벽돌을 만들어서 함께 땀을 흘려 지금의 마을을 이룬 겁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의 가장 큰 행사인 대제일입니다. 이날엔 의례 전국 각처에서 한학자 어른들이 모여듭니다. 일찍 온 사람은 벽단장에 뚱땅뚱땅 못질까지 대제 준비에 바쁩니다. 한쪽에선 대제에 올릴 제물을 장만합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할 수 있는 흑염소와 돼지를 잡는 일이죠. 화가 없어. 제가 다 포장을 해야 새마을 운동하고 지금 포장을 안 했는 거. 없지 벌써. 오늘 여름 날씨다. 대제를 하루 앞둔 날엔 모두가 일할 몫을 나누어 저마다 바쁩니다. 선생님이라고 예외는 아닌데 선생님이 할 일은 과일이며 제수용품을 챙기는 일입니다. 무소부지. 모르는 것 없이 다 아는 선생님은 과일 고르는 데도 기가 막힙니다.
30여 년 전 장사를 할 때 익혀준 눈썰미이기도 하지만 만져보지 않아도 육감으로 잘 익은 과일들을 골라냅니다. 열이면 열 골라내는 과일마다 달고 맛있습니다. 그러니 해마다 이 일은 선생님이 맡고 있습니다. 힘이 센 나나 다른 친구들은 과일이며 야채며 온갖 제수용품을 나릅니다. 100여 명 이상 모이니 2.5톤 트럭에 하나 가득입니다. 저번 어디 가지고 왔네? 숙당에선 학동 13명이 모여 농악 연습에 한창입니다. 열흘째 연습을 했지만 제대로 멋진 솜씨를 보여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강당에선 어른들이 역시 시초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주어진 주제로 시를 지어내면 선생님은 좋은 글을 고릅니다. 제일 바쁜 건 뭐니 해도 아녀자들입니다. 행여 부정하게 침이라도 튀고 머리카락이 빠질까봐 단단히 무장을 하고 바삐 손을 놀립니다. 부엌에선 구수한 지짐이 냄새가 퍼지고 골방에선 떡을 써느라 부엌 못지않게 바쁩니다. 대제 전날 밤은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느라 훤하게 밝히기 일쑤입니다. 새벽 3시 45분. 사흘 전부터 금욕과 음식을 삼가며 목욕 재개를 마친 정갈한 놈으로 제상을 차립니다. 단군 신위가 모셔진 대제당엔 여자들은 들어올 수 없고 모두 남자들이 대제 준비를 합니다. 은관, 권청님, 성사님, 안관. 대제가 시작됨을 알리는 찬인의 홀기에 이어 제주인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3헌관이 의관을 정제해 제주 노릇을 합니다. 천지 신령에게 고하는 정역기가 올라가고 모두들 나지막하게 합부경을 외웁니다. 시천지주 조아래 영세불망 만사지. 하느님과 땅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길이길이 편안히 살게 해주십사는 기원이 만기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늘과 땅에 대제를 날리는 상기, 즉 정역기를 올린 후엔 정화수를 뜹니다. 다음엔 초헌관인 선생님이 절 2번을 올리고 아헌관, 종헌관 2분이 이어서 절을 합니다. 대제는 1년에 2번, 음력 4월 초파일과 10월 초파일에 열립니다. 봄에 열리는 대제는 석탄일과 무관한 제례로 종교적인 뜻은 없습니다. 1년 중에 천지음양이 교체되는 가장 순수한 2날을 택해 봄엔 풍년의 기약을, 그리고 가을엔 풍년에 대한 감사의 대제를 지냅니다. 음력 4월 초파일은 상현으로 그날부터 달이 차오르면서 천지엔 양의 기운이 넘칩니다. 이때가 논과 밭에 씨를 뿌리는 파종기로 농부는 풍년을 기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천지신명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그것이 대제의 큰 뜻입니다. 경호 4월 경신사 대실령 존이자 국태민안과 농사 풍년, 세계 평화까지 축원하는 축문을 2명의 축관이 읽으면 대제는 절정에 달합니다.
단군의 영정을 모신 것도 큰 이유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내가 섬기듯 한국인의 시조 단군은 한국인이 모셔야 된다는 단순한 이유로 받들고 있을 뿐입니다. 대제의 끝은 충문을 불에 태워 하늘로 올리는 분축입니다. 우리 모두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천지신명이 감복하길 빌며 합부경을 웹니다. 한 시간 정도 대제가 거행된 후에 큰 방에 모여 공동음복을 합니다. 평소엔 일석일배, 한 자리에선 한 잔의 술만 마셔 실수를 없애지만 대제 때는 예외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용교도 도여자난 불가소유 이하라 했죠. 오라는 것은 길이라는 것은 대제 이외에도 매달 초하루엔 강의를 듣고 서예를 하며 한학을 논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제 겸 공사까지 겹쳐 꽤 시간이 걸립니다. 자신부터 선행을 잘 하게 되면은 우선 내 가정에부터 화합할 것이고 또 이웃에도 화합할 것이고 또 그냥 들어가신다. 유교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제의 마지막 순서는 흥겨운 영가무도입니다. 영가무도는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유교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가무도는 자기 감정을 절제해 적절히 즐거움을 표현하는 일종의 자기 수양인 셈입니다. 고단한 삶의 긴장을 푸는 신바람, 5월 모란송이같이 피어나는 신명 속에 갈증난 사람의 시원함, 눌린 자의 벗어남이 어우러집니다. 천지 만물이 생성하는 맥박에 맞게 삶의 맥을 짚어 일하고 배우고 노는 이치, 그 이치를 통하면 절로 흥인하고 기운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 그 초하루는 휘몰아치는 비바람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KBS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해서 저희 문화방송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제작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대제도 끝나고 모처럼 한가로이 뉴스를 보는 선생님. 아무리 바빠도 선생님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는 빼놓지 않고 보고 듣습니다. 빼앗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세상 풍조. 도덕보다 돈의 힘, 권력의 힘에 바탕을 둔 사회에선 정의와 진리는 빛을 잃어가게 마련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위기의식. 선생님은 그 이유를 정치인들의 윤리와 도덕의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또 기본적인 양심을 되찾는 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잘 살고 편안한 온전한 민주주의는 어림없다고 늘 얘기합니다. 현 시국의 대처 방안을 놓고 정부와 민자당 간에 지금 이 살기 좋을 때인데 오히려 불안해. 다 그래도 국민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편칠하네. 도적이 떼도적이 생기지 뭐. 원래 태평성대라는 건 산무도적하고 인심이 후덕하고 세화연풍하고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우리 내 청문 써서 제사 때 청문 읽을 때 하면 가만히 들어봐요. 참 지금 내 세상을 전부 비유해가지고 청문 써놨는데 심각한 문제예요. 도덕적인 교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 법보다는 덕으로 인도하고 힘보다는 예로 다스린다면 백성은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선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공화국 땐 도덕정치하라고 청와대에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원망 없이 정치할 수 있는데 왜 원망 듣고 적을 만드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욕심 안 차리면 다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사분규와 청소년 문제가 늘어나는 것도
정치인의 잘못이라고 따끔하게 적은 편지입니다. 야, 보난 소리경 머리요 모난 세리 선생님이 하루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간. 평생을 책과 더불어 책에 묻혀 살아왔지만 늘 부족하다니 공부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어느 곳 어느 줄을 읽어도 좋은 그런 책들이 책상머리나 베갯머리, 손닿기 쉬운 곳 어디에나 있습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읽었을 논어서문. 책을 읽는 동안엔 책 속의 생각과 감정이 자신의 육신 속 깊숙이 스며든다니 나는 언제 그런 경지에 다다를까요? 이와도 우리 잘 가라고. 구름은 쉬어가고 바람은 자고 간다는 추풍령고개. 선생님의 고향인 경북 의성까지 거진 반쯤 왔습니다. 선생님의 아버님 제사에 맞춰 태욱이, 태훈이, 태연이와 함께 고향에 가는 길입니다. 길게 따은 머리와 한복으로 어디 가나 시선을 끕니다. 그러나 시선 끌자고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옷이란 예의와 형편에 맞게 입는 것. 불편하기 짝이 없는 한복이지만 수신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가쓰고 아무데나 뒹굴 수 없듯이 의관은 자신을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묻어둔 정든 고향 땅. 동네 어귀에 들어설 땐 어느새 날은 저물어 초생딸만 함초로움이 떠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포동리. 작년보다 더 늙은 큰형님이 밖에까지 나와 마중을 합니다. 그래, 저 우리까지 인사드리고. 저가 봤지. 다 못 들어간다. 봐야지. 조카들 다 왔는가요? 서로 큰절로 인사하고 인사받고 길고도 복잡한 절차가 한참 남아 있습니다. 모시고 가자. 우리 아빠는 없네. 어디 갔어? 아빠는 저기 뭐야. 이거 많이 써. 학생 그럼 옛날 할아버지는 정기적으로 자주 만날 수는 없어도 도타운 정분 속에 살아가는 핏줄들. 선생님이 매년 어김없이 아버지 제삿날에 고향 땅을 밟는 것은 이름난 효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근본도리를 하는 것뿐,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서구 문명과 신학문에 밀려 인간의 덕목이 자꾸 밀려나는 것 같아 안타까워합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약삭빠른 현대인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조차 캐캐 묻고 먼지 풀풀 나는 고리타분한 일로 여겨지지는 않을는지 선생님은 걱정이 큽니다. 서수 홍신 전헌상향. 아니 축관이 술 한잔 해야지. 들어가. 옛날식이 그런데요. 향화설이라고 지금 그렇게 차려요. 사건이지만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원래 부모 자체가 지금 자식들 청소년 문제다 하지만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첫째는. 그럼 동생도 부모가 잘못하고 내 주관대로 내가 이야기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참 성인의 맛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신시 기곤하고 자식 기부하는 거. 이거는 비일조 일석지사다 이 말이 있거든요. 신하가 인군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치고 죽이는 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니에요. 그게
언제부터 생겼냐? 그 부모의 근본부터 그렇게 돼요. 누구라도 부모가 이 도둑질 하지 말이. 이 가지에 도둑질 하러 누구 살아나라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그 말이라. 이제 형이 맛을 알아듣는데요. 또 이제 그 뒤집어 가지고 맛을 또 드려야 돼요. 5월의 햇살 아래 물씬 풍겨오는 향긋한 풀레음. 아니, 고향의 냄새요, 아버지의 냄새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만나면서 선생님은 우리에게 귀가 닳도록 들려준 효경의 한 규절이 떠올랐을 겁니다. 어버이를 사랑하면 남을 미워하지 않고 어버이를 존경하면 남에게 오만하지 않는다. 마을 어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투를 올리는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올해로 만 20살이 되는 나는 이제사 상투를 틀고 6원을 쓸 수 있는 성년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아직 성년이 됐다는 게 실감나지 않고 그저 조금 긴장이 됩니다. 내 상투를 틀어주기 위해 멀리 남원에서 올라오신 아버지도 긴장이 되나 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동생 경문이와 이곳에 온 지 어느덧 6년. 어느새 제례나 행사 때 입는 행의를 걸치고 갓을 쓴 의젓한 어른이 됐으니 한편으로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모두에게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 모든 일은 나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깨우쳐야 하니 진정한 어른이 되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점잖이 하고 또 어른들한테도 더 공손히 하고 예의 바르게 공경하고 그 참 효제 충신을 이제 배운 대로는 그대로 실천을 잘. 천천히 이제 곱게 점잖하게. 의관과 머리 모양으로 어린이와 어른이 이렇게 구분됩니다. 서로 맞절을 하면서 어른 대접을 해주는 것 같더니 짓궂은 몇몇 학동들은 하루아침에 갓쓴 내 모습이 어색한지 자꾸 놀립니다. 저기 와 무지하게 멋있다 옷이. 배꼽 썼지? 안 쳤어? 배꼽 쳤어 안 쳤어? 가만하면 눈이 올라가더라고. 이게 나는 되게. 다른 건 다 괜찮은 걸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얼굴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 정경. 괜찮아? 정경. 그래 정경. 자부심을 가져봐. 정경. 근데 지금 여기 가가는데 좀 보지 어떻게 나? 강한택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래 해야지. 그거 우리 못 먹으면 존댓말 안 쓰고. 누가 아는데. 어제까지는 똑같이 장난도 치고 놀았지만 오늘부터는 어른이니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세종대왕 파란 거 있잖아. 아 배추님 한 3장이면 너 맞나? 지금 5장만 해. 성년식이 끝나면 마을의 어른들끼린 술상을 차리고 온전한 성인이 마을에 하나 더 늘어난 걸 축하합니다. 친구들 앞에만 놓고 먹네. 한편에선 또래나 아이들에게 갓을 썼다는 뜻으로 가관턱을 내야 합니다. 상투는 틀어도 미숙하기만 한 나는 예기에서 읽은 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집니다. 성인이 되는 이해를 갖추고자 함은 사람이 되는 행실을 갖춰야 합니다. 부모께 효성스럽고 형제간의 우위에 있으며 믿음직스럽고 순박한 마음가짐으로 도리를 다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야 떡도 좀 놔라.
한 줄로 쭉 서서 나이 드신 어른들, 남자아이, 아녀자 순으로 소록길을 빠져나옵니다. 어딜 가는데 이런 대이동을 하냐고요? 전국에서 모인 도인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나들이 가는 길입니다. 사실 그보다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이런 나들이를 자주 갔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버스 한 대 대절하는 데 드는 12만 원은 선생님이 되고 나머지 먹을 것과 입장료는 공평하게 각자 해결합니다. 오늘 나들이의 목적지 역사 깊은 고도 공주를 향해 신나게 달립니다. 세상에 나오면 눈을 감고 귀를 막을 것이 많아서 교육적인 효과는 없다고 선생님은 늘 얘기합니다.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노인이나 머리를 따내린 학동들의 모습이 단순한 구경거리나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내키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이란 단지 구경거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슈쉐이 난도 됐어. 근데 젤라난도 또 있고 그래. 그놈 맞아 미나미나 혼이 아니야. 안 됐지. 막 대비님 들어가. 예관을 조리해야 되겠다. 여기도 더 못 들어가네. 무덤 있는 자리다. 여기서 잠깐 무섭겠다.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세상 밖을 나오면 누가 누굴 구경하는지 모릅니다. 거긴 양복 입고 신식 교육을 받으며 서구 문명에 젖어 사는 이들에게 우리는 문명에 반항할 수도 있고 시대착오적인 고집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제 몸치수에 딱 맞는 옷을 골라 입듯이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닦는 것, 그것은 흔들리는 마음을 수신하고 풀어지는 마음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택한 수단일 뿐입니다. 뜻맞는 사람끼리 모여 마음 열고 사는 것, 그저 그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선생님의 겉모양은 변하게 될 겁니다. 혹시나 혼탁한 세상의 먼지가 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마을 사람들이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곧게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선생님의 뜻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면 다라는 물질 만능의 사회, 도덕성이 무너져 내리는 세상을 포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더불어 잘 살자고 귀머거리 세상에 외치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영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